지난주도 정치권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정부 여당은 부동산 관련 정책 조율에 진땀을 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아무래도 장병 백신 확보 그리고 대북 특별대사 임명 이 두 가지 문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 소득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금까지 최대의 치적이 남북 관계의 개선 또 평화 관계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 또 판문점 합의가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합의를 그대로 계승하겠다. 다만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긴 하지만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하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합의를 전제로 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열렸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군 장병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 이런 입장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두 가지 외에 합의 사항 중에 의미 있다고 평가하는 것 어떤 걸까요? 단연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인데요. 사실은 미국이 6.25 전쟁 때 우리의 국가와 헌법 체제를 지켜주었고 또 미국이 전 세계의 초거대 강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으로 사실은 우리의 국방 자주권을 눌러왔던 문제가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항공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또 이게 미사일을 더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서도 이 미사일 지침 해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 제한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항공 우주에 있어서 또 군수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걸 해외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부수적인 소득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주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열렸었는데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하는 데 공감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만큼 여론 눈치를 많이 살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 대출 규제 완화는 손을 못 댔어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와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여당 내에서 일단 큰 틀에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재산세 문제는 뭔가 조금 완화를 해 줌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재산세가 더 증가됨으로 인해서 수도권 주민들의 표심이 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겠다. 이 부분은 당내에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 종부세를 완화한다든지 이거는 집값 인상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완화 부분은 최소한 신속하게 입법을 하는데 남은 부분은 정책 의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당내 조율이 가장 첫 번째 어떤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부터 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데 원외에 있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그리고 초선인 김웅 그리고 김은혜 의원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요.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젊은 층의 약진 보는 그 유권자들의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위원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들어와서 지지도가 좀 더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젊은 층들 또 신예들의 돌풍이 이게 영남당이냐 비영남당이냐 이 이슈 완전히 그냥 소멸시켜 버렸고요. 그다음에 그 두 당에서 배출했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완전히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이런 논쟁들 그다음에 신예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야당 대권 주자로 제3 후보론 얘기가 솔솔 피어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걸로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분들이 야당의 대권 주자로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만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재밌는 것은 이 김동연 부총리도 야당 주자로 가능성이 이렇게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부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직자이고 그래서 난 대권 출마할 일 전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단호한 부정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가지고 본다면 야권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대선 후보군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질 수 있고 그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은 어떤 높아져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나쁘지 않고 또 이 대선 주자로 일컬어지는 본인들도 인구에 회자된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